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불륜도 중독이다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흔히 물질 중독을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이런 물질 중독을 흔히 떠올리기가 쉬운데 요즘 정신건강계에서 또 떠오르는 게 행위 중독이죠.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하면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영상물에 중독돼서 요즘 또 문제가 많은데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물 중독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박이 대표적인 행위 중독이죠. 그리고 또 불륜도 중독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즐거운 행위를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뿜뿜해져 나오면서 그 도파민의 사실은 작용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는 것이죠. 술에 중독이 된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점점 많은 양의 알코올을 찾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소주 한 병씩만 먹고 자다가 나중에 2병 먹어도 멀쩡하고 3병 먹어도 멀쩡하고 이제 4병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지경에 이르르고 그런 게 이제 중독이듯이 상간자에게도 처음에는 살짝 발을 담그려고 했는데 그냥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고 점점 더 이 사람만을 갈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이제는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의존하게 되어서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불륜의 메커니즘인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상간자와 헤어져야 할 때 상간자를 오랫동안 못 만날 때 금단 현상이 또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뇌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부위와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 막 쾌락만을 쫓아서 살거나 고통만을 느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참 그런 신의 섭리랄까 자연의 법칙이랄까 그런 게 이제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같기 때문에 사람이 즐거운 행위를 해서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쾌락을 느끼고 나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소처럼 쾌락으로 기울었으면 쾌락이 끝난 후에는 고통으로 기울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밖에서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인상을 팍 쓰고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뱀눈깔을 하고 배우자를 노려보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다가 집에 오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독을 생각하면 또 금단 증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딱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밥맛이 없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자살 충동이 일거나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그런 게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우리가 상간자를 떼내거나 상간자와 배우자가 저절로 헤어져가지고 둘이 헤어졌을 때 그때 배우자가 보이는 증상이 바로 금단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울해하고 슬픈 노래를 듣고 앉아있고 생전 안 보던 사랑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니면은 반대로 우울증 중에 이제 잠이 안 오는 불면도 있지만 과다수면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잠만 잔다든지 씻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주 칩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게 바로 금단 증상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특징과 중독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많다. 그리고 그 뇌의 작용을 생각해보면 불륜도 중독이다라는 그 명제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을 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불륜을 그만큼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대체 저걸 어떻게 끊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상간자를 쳐내면서 불륜을 정리하라고 할 때 배우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들이랑 똑같죠. 술 끊는 사람들. 내가 담배를 지금까지 한 갑을 폈었는데 이제는 10개 피만 피고 그 다음 주에는 5개 피 피고 그 다음에는 1개 피씩 피다가 끊을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할 때도 어떻게 술을 그렇게 딱 끊냐. 내가 그럼 이제 술을 좀 줄이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람난 배우자들도 헤어지는 중이야. 헤어질 시간을 좀 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인연이 바로 끊기니?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이 관계를 끊니? 나에게 시간을 줘라. 내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 불륜도 단칼에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행위 중독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법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확 단절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을 생각을 해볼 때 모두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아, 내가 너무 이거 많이 보는데 눈도 침침하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집안 살림도 잘 못하고, 회사 일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고, 머리도 좀 멍해지는 것 같아.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겠어. 앞으로 유튜브를 30분만 봐야겠다. 앞으로 핸드폰을 1시간만 해야겠다. 이게 사실 정말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저조차도 내가 중독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만 봐를 100번쯤 얘기해야 한 2시간쯤 보다가 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미 중독이 됐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이거를 제어할 그 상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물쇠 달린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넣고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다거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격리시켜서 입원을 시켜버리죠. 입원시켜서 한 달 동안 약물을 먹으면서 그걸 버텨내면 우리가 뇌에서 뿜뿜해왔던 그 도파민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것을 금단 증상을 견뎌내면서 그 알코올이나 뭔가를 갈망하는 게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이게 한 달쯤 지나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지고 한 3달 정도 지나야 진짜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륜 배우자들을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상간자를 쳐내라. 상간자를 쳐야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다. 저것들 절대 스스로는 못 끝낸다. 내가 나서서 상간자를 쳐서 배우자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멀쩡한 배우자를, 물론 멀쩡하진 않지만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람을 격리해서 입원시키거나 방에 가둬두거나 자물쇠 달린 상자에 넣어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간자를 쳐내서 연락을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단절시켜 놓고 뇌에서 분비되던 도파민이 슬슬 빠지면,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그때서야 대화가 통하고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을 하고 그때서야 설득도 되고 회유도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상간자와 헤어지게 하려면 중독된 배우자에게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상간자를 물리적으로나 강제적으로라도 쳐내서 둘을 못 만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쳐서 떼냈습니다. 근데 제가 떼내고 나서 계속 감시를 하고는 있는데, 대체 언제쯤 되면 제가 그럼 안심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믿고 그냥 놔둬도 될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감시하고 계속 뒷조사를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이렇게 감시하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제가 더 힘듭니다. 제가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를 최소 1달, 2달, 3달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경우를 상담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한 달쯤 있다가 이것들이 진짜 헤어졌구나, 한 달 동안 안 만난 거 보니까 헤어졌네 라고 방심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가 굉장히 쉽더라는 거예요. 저는 마에 1달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에 1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중독 그 메커니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스마트폰을 끊었다, 한 달쯤 그걸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겠죠. 내가 중독인 줄 알았는데 내 의지로 끊어냈어. 이제 괜찮아. 이제 나는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고 나 스스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다시 자물쇠를 열어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재적인 그 갈망이 더 심할 것이고, 다시 이거를 딱 잡아 들었을 때는 더 제어를 못하고 더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하면 할수록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중독은 사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 한 달 만에 다시 이거를 접했을 때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간자를 떼낼 때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항상 밀착해서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한 달쯤 내가 신경 곤두세우다가 나도 생업이 있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또 한 달쯤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내가 이 새끼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됐어, 붙어먹으려면 붙어먹어. 이제 내가 한 달 정도 했으면 지들이 뭐 다시 붙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진 않을 거야 생각해서 딱 방심을 하는 순간, 이 인간도 한 달쯤 있다가 그래, 이제는 내가 상간자를 만나서 밥만 먹으면 되겠다, 차만 마시면 되겠다, 얘기만 해야겠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또 이별에 대한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뭐 이런 작별 인사를 못했으니까 한번 만나서 해야겠다 하고 다시 만나서 밥이라도 먹는 순간 다시 붙고요. 그리고 더 불타올라서 그동안에 내가 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나의 착각이었어.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아.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돼서 더 심하게 붙는다는 겁니다. 마치 극심한 다이어트 쫄쫄 굶다가 짜장면 한 젓가락 딱 먹는 순간 입이 터져가지고 그 짜장면 탕수육 다 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동안에 굶었던 거를 보상받는다는 듯이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번 쳐낼 때 진짜 제대로 내 에너지, 내 돈, 내 시간, 모든 것을 쏟아서 아주 총력전을 벌여서 떼내야 되는 거고,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적당히 하자, 됐어 붙어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그러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독을 고치려면 최소한 3달이 걸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한 달, 2달, 3달, 한 3달 정도는 그렇게 밀착 감시를 하시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바로 제정신 돌아와서 멀쩡해지지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담배 중독자들이요, 딱 그거 끊었다고 해가지고 멀쩡하고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 끊고 나서 한참 있어야 진짜 끊었구나, 이제야 좀 돌아왔구나,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싶은 것처럼, 상간자가 떨어져 나간 후에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정상인으로 돌아온다.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환자를 보듯이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긍휼한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아이러니한데, 환자를 보듯이 기다려주자는 겁니다. 요양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